자, 두 번째 학종이의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무겁고 오래된 방송을 지향하고 싱그럽고 상큼한 방송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학종이를 시작합니다. 추운 날 열심히 뛰어온 우리 게스트들을 위해서 일산 FM 학종이 2회 방송은 한숨 돌리는 의미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킹스가 부릅니다. 하늘을 봐. 안녕하세요. 일산 FM 학종이 DJ 이재우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학종이를 함께 진행해주고 계시는 DJ 박이철님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완전 잘 지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그 게스트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해늘 2.1의 신임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께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 자기 소개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어느 학교고 몇 학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임하게 되시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산고등학교 올해 3학년이 되는 임나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생의 입장으로서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투명하고 솔직하게. 예. 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화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19살 권순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고등학생 입장에서 순수하게 편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네, 저는 행신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되는 유종백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 참 좋은 기회를 타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아니면 하기가 어려웠던 말들 오늘 다 한번 털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DJ 박이철님께서 우리 학종이를 간단히 소개를 하시고 진행을 시작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종이가 이제 2회잖아요. 네, 이제 2회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종이가 뭐지?라고 하실 것 같아서. 예, 1회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종이는 학교 종이 울리며 시작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의 줄임말로 일산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이 주인공인 본격 게스트 우전 방송입니다. 아울러 학종이는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스쿨벨 스토리 다음전넷으로 학종이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연과 출연 신청 등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학종이 두 번째 시작으로 해늘 2.1 신임 회장단들과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해늘 2.1이라고 저희한테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해늘 2.1이 어떤 단체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나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고양시 학생의 연합 해늘입니다. 재작년부터 해처럼 늘 밝게라는 의미로 해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찾아보시면 페이지 하나 나오는데요. 저희는 위안부 캠페인,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캠페인, 청소년 고민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배려와 협동, 창조와 고전이란 이름하에 더 좋은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뭉친 리더들의 단체입니다. 왜 근데 2.1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는 고학연이라는 고등학교 학생의 연합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늘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 체제를 한번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갈아엎는 과정에서 버전 1이 아니라 두 번째 버전이다 해서 2.0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조금 더 개혁해 나가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2.1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해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자기소개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목소리 워낙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DJ님도 뭐 워낙 좋으신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분위기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고받는 약간 분위기인가요? 좀 비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아까 그 하시는 사업 중에 그 위안부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때 제가 아마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저희 해늘 단체에서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기부 모금 캠페인을 한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에서 뭐 여러 배지 만들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넬 같은 걸로 홍보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모금도 받는 행사를 통해서 소녀상을 짓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까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냥 해늘이라고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해늘이라고 해도 나오고 네네. 고양시 학생의 연합이라고 해도 나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해늘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각 학교의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 1회 때 방송 때도 그랬지만 각각 다 학교가 이제 다르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단체에서도 모이면 우리 학교는 좀 이런 게 좋아,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좀 다른 학교랑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어라고 좀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앉은 김에 각자 좀 돌아가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자랑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해보자면 저는 행신고등학교에 아까 말했듯이 재학 중인데요. 행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정시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수시 비중이 높다 보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서 생기부를 채워야 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학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의 커리큘럼 상에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세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학교 수업 방식도 그냥 일방적인 선생님들의 판서 방식이 아니고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그룹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네네. 또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뭐 비교과 활동으로도 문과 이과 나눠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네네. 저는 뭐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를 행신고밖에 다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주변 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내 대회도 지역구에서 행신고가 가장 많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뭐 대학 입시에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이점이 있는 학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 교장 선생님을 모신 줄 알았어요. 너무 되게 디테일하고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행신역에 가까우니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맘만 먹으면 부산이라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그렇죠.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그 말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상큼한 방송을 아까 재호 선배님께서 지향한다 하셔가지고 좀 긴장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져봤어요. 아니 근데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아요. 라디오는 처음 하는 거여서 그렇죠. 대부분 다 처음이에요. 다른 건 해봤는데 라디오는 처음 하는 거여서. 자, 다음 분도 좀 학교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하고등학교인데 대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 서구 끝에 자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서구 완전 끝에 자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차고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바로 학교가 네네네. 버스 차고지 기점으로 2차선 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나온다 하면 이제 학교에서 딱 뛰어 내려가서 타면 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춥지 않게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네.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신설인데 이제 뭐 신설 학교들은 그렇게 큰 학교들은 많이 없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땅 부지가 되게 좁았는데 학교 구조가 특이해요. 되게 Y자형 모양인데 뭐 일자형 이런 게 아니고 Y자형 모양인데 그 모양이 되게 학교의 그 좁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든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의외로 좀 약간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대하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는 많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나 합니다. 신설이면 몇 년째인 거예요 지금? 2012년에 개교를 했고요. 네네. 아마 요 세 학교 중에는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럼 학생 수는? 학생 수는 저희가 1000명을 조금 넘기는데 한 학년당 400명이 조금 안 되게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또 1분 1초가 중요한 고3들에게는 또 버스 정류장이 바로 보인다라는 학교 네. 위치는 굉장히 큰 매력이죠. 정말 가까이 있어요. 네, 굉장히
학교 어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나슬님께서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네, 저희 학교는 중산고란 이름에 맞게 산 중턱에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엄청난 오르막길을 통해 등교를 해야 해요. 그래서인지 다들 다리도 튼튼해지고 다른 네네. 학교에 비해 체력도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교실에서 창문을 열거나 운동장에서 운동하거나 그럴 네네. 때 굉장히 공기가 맑고 좋습니다. 특히 또 요즘 미세먼지가 화제니까 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네, 맞아요. 중산고등학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중산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이렇게 그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공부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를 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음대로 좀 선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나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하고 네, 있죠. 네. 아직 딱히 그런 것을 느끼지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듣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이나 음악하는 친구들이 중산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좀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산고를 되게 많이 쓴 친구들도 있어요. 아, 네, 맞아. 저희가 미술부가 굉장히 유명해서 아, 미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약간 미술 중점? 미술 중점. 맞아요, 네. 그렇군요. 또 산 이렇게 중턱에 있으니까 이렇게 풍경 그리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게 붙일 수 있나요?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그냥.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그래가지고 생각난 건데 네. 제가 처음에 해가지고 너무 정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한번 것 해도 같아요. 돼요. 네. 근데 저희 학교 일단 다시 처음부터 하자면 아까 말했던 커리큘럼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근처에 강매역이랑 행신역이 있어서 네네. 일단 강매역까지 한 3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굉장히 편하고 행신역이 있어서 뭐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빙상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유명해요. 행신고. 빙상부가 있어서 저희 반에도 빙상부 친구가 그러니까 1학년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딱 저희 반 친구였는데 네네. 지금 빙상부가 이 근방의 학교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있다고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전국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어쨌든 선수를 목표로 생활하는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힘들 법한데도 네네. 학교에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하네. 학교에 빙상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전국 대회를 나가거나 해서 학교를 알리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빙상장은 여기 어울림 누리를 이용하나요? 네, 친구들 맨날 학교 오기 전에 새벽 운동 갔다가 학교 일과 끝나고 7교시까지 다 마치고 다시 운동을 가는데 여기 어울림 누리에서 빙상 훈련도 하고 웨이트 훈련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기회였다면은 그 빙상부 친구에게 음성 편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렸을 텐데 한 번 더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라는 어떤 부분을 학교 생활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죠. 저도 사실은 좋은 기억이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마음이 솔직히 저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생의 선생님, 나는 이분을 만나서 정말 다르게 좀 나의 삶의 궤도를 좀 바꿨어라든지 또 나는 이분이 말씀하신 이대로 좀 살고 싶어라든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슬량부터. 네. 제 인생의 선생님은 가장 학생의 입장을 잘 아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업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의 입장이다라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그 나이에는 그 나이처럼 행동해도 돼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항상 주위에 신경을 쓰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 저의 속 안에 마음을 읽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어서 제가 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 중학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럼 어른스럽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던. 되게 멋있는.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중학생 때 고민을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나는 중학생인데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고 여겨져서 그분하고 상담을 한 건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선생님 혹시나 이 방송을 선생님이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성함 말씀해 주시면은 선생님도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조서영 선생님. 조서영 선생님이세요? 네. 조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희 시험 때만 되면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쪽지를 써주시면서 너는 이런 장점이다 하면서 반 전체 친구들한테 사탕이나 먹을 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준비하신 선생님의 마음이 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지 않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선생님이 포스트잇 써주실 때 본인에게 썼던 장점은 뭐였어요? 저는 반에서 되게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쪽지를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껴졌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구나. 중학교 2학년 때가 보통 요즘에 중2병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그렇죠. 중2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처방전이네요. 그 포스트잇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약사 옷을 입으시고 약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 시험 전날. 진짜 센스가 네. 어마어마하신 선생님이시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우리 유종백 네. 님은 저는 근데 살짝 뭐 교과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대체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딱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중학교 졸업반 3학년 때 선생님이고 한 분은 지금 담임 선생님이신데 네네. 지금 담임 선생님은 뭐 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네네네. 그렇죠. 혹시나 해서. 네네. 네. 근데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실명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졸업까지 보시고 다른 학교로 가신 김수근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네네. 평소에는 되게 털털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인데 네네. 되게 쿨하시고 되게 털털하시고 원래 담임 선생님들은 뭐를 해서라도 애들을 어떻게든 꽉 챙겨서 끌고 나가시려는 거를 저는 몇 번 느꼈었는데 김수근 선생님은 너의 맘대로 해 이러고 놓아주시면서도 살짝 뒤에서는 다 챙겨주시는 살짝 신데렐라 같은 스타일 그런 선생님이어서 굉장히 좋았고 졸업 때도 뭐 난 너네 사진도 안 찍어줄 거다 괜히 기억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다 살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사진 다 찍어주시고 한 마디씩 다 해주시고 그래서 기억이 남았었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비록 제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담임 맡게 되셔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양경화 선생님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과목이 한국사신데 저희만이 한국사를 내리 꼴등만 했어요. 네네네. 근데 성적표 주시면서 꼴찌도 괜찮다고 너네 건강하면 된다고 살짝 방학 동안 잘 보내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지만 건강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고를 쳤을 때도 너가 사고 쳐서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라고 묻지 않으시고 뭘 잘못했는지부터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널 혼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뭘 잘못했냐부터 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학생인데 조금 경험 많은 학생이 저희랑 같이 생활하는 듯한 느낌을 사람 대 사람 같은. 그렇죠.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을 좀 많이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요즘은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이렇게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학교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계시다. 네, 맞아요. 그분들을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하나를 듣기를 원해요. 제가 음악을 찾다가 선생님이 스승일 할 때 이 노래를 직접 작곡한 것 같은데 통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그 음악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한번 오늘 틀어보고자 하거든요. 되게 의미 있네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선생님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었지. 나도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니까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다른 이름을 달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나는 날마다 고민해. 나도 학교를 12년을 다녔는데 어떤 모습의 선생님이 돼야 할지. 언젠가 너희가 10년쯤 지난 후에 그때 참 좋았다 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살면서 가끔은 힘들고 지칠 거야. 나의 어떤 한마디가 너에게 힘이 되길. 난 그거면 돼. 네, 일산 FM 학종이는 학교종이 울리면 시작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산 지역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학교의 소소함과 특별함을 풀어내는 일산 FM의 전문 청소년 방송입니다. 학종이는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유튜브나 팟빵에서 일산 FM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와 이웃 홍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보이는 음악인 것 같죠?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참 따뜻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예쁜 노래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 우리 박이철 디자이너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10년 전의 학창시절이 무릇무릇 생각이 나면서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네요. 번호가 바뀌지 않았길. 네. 오늘 학종이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합회 해늘 2.1을 신입 임원 다니신 중산고등학교 3학년 임나슬, 그리고 대화고등학교 3학년 권순우, 행신고등학교 2학년 유종백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DJ 이재우, DJ 박이철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2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우리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학생이 아니라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뭔가요, 정백 씨? 일단 저는요. 지금 제가 학업 이외에 하고 있는 일들을 학업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하고 싶어요. 어떤 것들인데요? 일단 좀 말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축구 행정 아니면 체육 행정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나중에 일을 하게 됐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네네. 각종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면 못 하고 방학 기간에는 또 이제 다음 학기 공부한다고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업 눈치 보지 않고 엄마 아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어요. 아시안컵도 좀 편하게 보고. 그렇죠. 네. 지금 월드컵도 편하게 보고. 네, 지금 미디어 경청이라는 그 이제 신문사에서 류종백의 축구 르네상스라는 글을 계속 기고를 하고 있어요. 류종백 친구가. 네, 되게 유명한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또 부끄러운데 류종백의 축구 르네상스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이거를 쓰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체육 행정이라는 꿈을 꾸기 전까지는 기자라는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글을 이제 좀 내가 쓰고 혼자 만족해하거나 혼자 뿌듯해하는 걸 떠나서
제가 글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뭐고 또 어떤 걸 더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 내지는 충고 같은 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방송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기사도 많이 쓰지만 재작년 중순 정도부터 네네. 유종백의 축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올리고 있는데요. 축구 르네상스라는 이름은 그냥 르네상스가 뭐 예술이나 문화의 전성기 시대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축구의 전성기 아니면 축구의 붐이 일어나는 시기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에서 글을 쓰고 있고, 축구 르네상스는 경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축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네네. 나누고 싶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경기력이나 이런 거는 현직 기자분들이나 현직 전문가분들이 너무나도 잘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축구 입문자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 내용들, 예를 들면 이번 아시안컵부터 달라지는 규정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네. 소개하고, 아니면은 축구 시즌 우승팀의 마지막 경기 상대가 우승팀이 입장할 때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있어요. 파시오라고 하는 문화가 네네. 있는데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소개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다 재밌고 가볍게 입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칼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일을 하시네. 저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저렇게 뭐 칼럼 기고하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그 학보사가 학교 신문을 해가지고 네, 아니, 그때 말고 학창 시절 때는 뭐 이렇게 칼럼을 쓰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네. 그렇군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순호님은 내가 지금 학생이 아니라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음악 같이 하는 친구랑 이제 뭐 작업해서 데모 테이프 같은 것도 만든 적도 있고 해요. 작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쯤에 또 뭐 노래 하나 만들어서 냈던 적도 있고, 뭐 그런 활동을 제가 만약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제일 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임나슬. 네, 저는 단순하게 약간 낮에는 자고 저녁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준비해서 등교하는 거에 되게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잠이 많은데 약간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아니라면 잠을 많이 자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아니요, 낮까지 그러니까 충분한 잠을 자는. 충분한 그냥 잠을 이제 자고 알람 싶다. 없는 네, 세상에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약간. 네.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각 학교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본인 느끼기에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이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좀 한 분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그 범위를 좁혀드리자면은 뭐 교복을 입는데 뭐 제약이 있다거나, 그렇잖아요. 뭐 휴대폰을 뭐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교복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런지 매번 교복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지금 예를 들자면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업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아니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약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고 있어요. 보통 뭐 이제 교육청에서 뭐 이런 수업을 이수를 해라라고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성교육 또는 흡연 예방 교육 이런 교육들을 대체로 해요. 근데 이제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에는 보통 학생들이 집중을 많이 안 해요. 그런 시간에.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좀 날아가는 시간 같다, 또는 그냥 아이들이 자습하는 시간밖에 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뭐 교육을 위해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그 수업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안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영상 매체를 이용하면 뭐 실제 강사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현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을 틀어주다 보니까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냥 안 보고 엎드려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또 최신 영상도 아닐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최신 것도 아니고 막 1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선배님을 만났는데 유일한 맞아요. 공통점이 그 영상 같이 봤다는 거라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승희 형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강사님들이 실제로 오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오시는데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그 강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좀 오래된 편이다 보니까 강당을 작년 말에서야 짓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장소의 부재도 있고 해서 방송실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그거를 방송 송출을 받아서 저희 나머지 학생들이 보는 방식인데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오는 것도 각 교실에서 보는 입장이 된다면 어쨌든 그냥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 볼 사람만 보고 학습지 내라 그래도 보고 감상문 써서 내라 그래도 안 내는데 살짝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그렇죠. 절차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짜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그 수업 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창체 시간이라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뭐 주에 따라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흡연 예방 교육 항상 바뀌죠.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좀 했으면 하는 창의적 체험 학습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체 시간에 저희가 배워야 되는 과정들은 대부분 매년 같기 때문에 그 주제들이 물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식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성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님이 오셔서 뭐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랑 그냥 영상만 틀어주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뭐 꼭 설명 방식이 아니어도 학교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부스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나슬령.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생활에 불편했던 것은 등하교 할 때 저희는 무조건 교복 착용을 해야 해요. 그 점이 가장 불편했던 게 요즘 겨울이 살인추위라 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춥죠. 네, 너무 추운데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잖아요. 그래서 체육복이라도 입게 해줬으면 하는 게 체육복도 못 입게. 네, 굳이 사복이 아니더라도. 그 체육복은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허용된 복장인데도 그게 안 돼.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아니면은 진짜 추울 때나 진짜 더울 때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만 체육복 등하고. 이건 약간 남녀 차별 아닌가요? 네, 그리고 약간 추운 것도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이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네. 그러네. 맞아요. 사람마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생각하는 게 사실 여학생들은 이제 스타킹만 입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춥겠네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희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중상고등학교 관계자분들은 꼭 체육복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상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관계자님들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해봤는데 약간은 좀 진지하고 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체감을 할 때 좀 이런 교육 정책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그 체험학습도 하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교육 정책 중에서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불만족스럽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걸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 매년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고 뭐 저는 이걸 배웠는데 제 밑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이걸 안 배우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도 이제 원래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02년생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너네는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지냈어요. 맞아요. 문과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지내서 너네는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안 될 거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한 게 아쉬울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희도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엔 통합되지도 않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밑에 학년 03년생부터 적용되기로 수능 개편안도 저희로 1년이 땡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현역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재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수능 출제 범위가 아예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 근데 네.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네. 무조건 한 방에 가야 되는 음.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재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재수를 때문에. 하는 것도 서러운데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아예 안 배웠던 부분까지 다시 다 배워버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우리가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네. 이래저래 살짝 분통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좀 부담도 좀 네. 되죠. 살짝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교육 정책들은 정말 이렇게 네. 오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지 맞는데 네네. 입맛에 맞춰서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학생들. 결정자들이 아니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참 뭐 마음 아픈 일이네요. 교육 정책을 변화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막 극단적인 사례만 아니면 수긍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극단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면 어느 정도 네. 수긍하려고 노력을 네네네. 하는데 조금 부풀려서 봤을 때는 살짝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변동이 너무 잦으니까. 정작 이제 당사자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것 같다. 네, 너무 잦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라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나슬 학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입장이신 건가요? 네, 저도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또 수시에 또 요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시 정책도 좀 이렇게 자주 바뀌는 편인가요? 좀 기존의 사례를 적용하거나 뭔가 조언을 받기에 좀 어려운 현실도 있는지. 뭐 학종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비중을 늘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줄어든다고 했다가 네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네네. 논술도 그렇고 적성도 그렇고 뭐 수시에는 이런 전형,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종합에 뭐 다자녀 전형, 뭐 다 엄청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가 접하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고 입시 정책이 그래서 좀 대입을 바라보는 학생들한테 좀 더 편한 입시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수능 말이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직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놓고 봐도 지금 고3, 01년생들은 유난히 논술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네네.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많이 수시로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반면 저희는 그래도 정시 비중이 조금 올라간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순영이 말했던 것처럼 전형이 많잖아요. 네네. 그 전형의 명칭을 조금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경희대에서는 네오르네상스라고 부르고 네.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름이 또 바뀌니까 뭐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이름을 붙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려면 원서 접수하는 것 자체만으로 떨려 죽겠는데 그거 학종을 그냥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전형 이름이 굉장히 다르니까 살짝 추리기도 애매하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저 때도 있었던 건데 그래도 항상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울 수 있고 뭐 특별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중앙대가 다빈치 뭐 전형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네네. 우리 때는 그런 전형이 없었을 때요. 그냥 학력고사만 있을 네, 때여서. 학력고사. 그 임나설 양은 뭐 학교 정책을 교육 정책이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일반고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로 수업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진로 칸에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무엇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적으라 하거나 아니면 진로 수업 시간에도 한 자습이나 영상 그런 걸로만 또 영상 또 네 영상. 그죠 넘어가니까 네. 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수업을 강의식으로 듣는 거 말고도 교실에 나가서 체험해보거나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그 교육에 감도하고 학부모가 느끼는 감도하고는 차이가 많구나를 좀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배움의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거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학교에서도 좀 많이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함께한 소감하고 또 나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순우 학생부터. 저는 오늘 일산 FM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해늘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의 솔직한 이야기 같은 걸 되게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해주신 진행자분들도 너무 편하게 말씀해주셔서 네, 혹시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네. 또 우리 임나슬 양은. 네, 저는 이런 기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네. 어느 학생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는 더 말솜씨를 키워서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그런 걸로 하면 네. 우리 유종백.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와서 학생회를 처음 하게 됐어요. 네네. 학생회를 처음 하면서 학생회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늘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한 시각에서 청소년 문제도 바라보고 교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해늘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늘 2.1 회장단 분들과 함께 오늘 라디오도 진행할 수 있어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르네상스도 더 네, 이제 많이 번영할 수 사랑해주세요. 있기를 네, 미디어 경청 축구 르네상스 기사가 네, 1, 2위 핫 1, 2위예요. 대단하신 분이네. 와. 구글에 오늘... 축구 르네상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요?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정기 구독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학종회는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인 해늘 2.1 신입 임원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보다 신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의 생활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죠. 사람들은 지금 행복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나중에 행복이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행복한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행복한 날들이 모여 한 달이 행복해지고 또 1년이 행복해지고 평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일산 FM은 학종이 방송 외에 평범한 청춘이 만나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청춘 만세, 미녀들의 즐거움 이야기를 나누는 미녀 삼총사 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행복해지는 청소년들을 꿈꾸며 학종이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한 분들은 DJ 박이철님 그리고 저 이재우가 진행을 했고요. 중산고등학교 임나슬 학생, 대화고등학교 권순호 학생, 행신고등학교 유종백 학생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